미국 부정차가 교대를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제는 못 들어오는지 이러는데 당연한 것까지 돌아가는 사람들을 수련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부모님을 하고 저는 한국 편한데 북쪽 편한데 놓쳐주는 게 제가 선택했죠. 처음부터 선택했고 제가 나름대로 시험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도 부담스러운데 생각하자 국보를 올라가다가 어머니들의 흡수를 하고 올라가다가 제가 거기는 저한테 올라가려고 아니 다른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내려오면 주차 아저씨끼리 같이 이분들보다 먼저 내려보냈으니까 제가 같이 걸려간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미치게 오느냐 알고 그러자 어제 여러분들 한 개 나와 학교들은 하는 것처럼 학교들은 또한번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 알고 만들어오기 도쿄는 도쿄를 나가는데 이 소설이 국민들이 이 나라를 한국다 이런 것들이 소리를 썼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는 학교 여기에 노력하는 얼마나 마음이 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봐도 하여튼 그러면 또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적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부모님 하고 또 드라마 특성으로 많은 드라마 세워가는 당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당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당신을 참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싶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가져왔어.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니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맹물로다. 사드 후에 중단하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봉사 하지 마라. 불법사에 철거하고 대한민국은 몰아내자. 성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구원이 하늘의 뜻을 모르고 존경을 일삼는 또 미국의 고난을 끝으로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모르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구원이 번쩍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자유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의 못받게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구원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동력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구원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부천 주민들과 원동부 교도들과 그리고 소속물을 구하거나 사드를 지쳐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이 앞에 서면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대학 강의를 해주실 날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죠. 박선희님, 오늘 모처럼 마음속에 요새 들끓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이야기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바람이 좀 더 춥네요. 네, 아까 아침만 해도 아까 눈까지는 어저께 신성리 평화마당에 우리 어머님들 싸우는 거나 보셨죠? 네? 제가 민주노총 일할 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막 들고 살았는데 민주노총 그만두니까 전화가 안 와요. 하루에 수십 통씩 오는 전화도 안 오고 스팸 전화만 오고, 그래서 핸드폰 이제 김천 이사 온 다음에 한 10년 돼가는데 전집을 살다가 이제 저녁에 하나 보고 이랬는데, 어저께는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핸드폰 봤더니 이렇게 이제 또 일을 촬영하고 무덤 차량 들어가는 게 이제 있길래 시간 놓고 뛰어왔는데 이미 집이 멀어서 이제 상황이 끝났더라고요. 정권이 미국의 종로로 부도 있으니까 미군 새끼들도 한국 국민 최성규 할머니들 정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들어가다가 비웃고 들어가지. 그래서 언니들이 또 그런 것도 용서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때는 사드 기지까지 이제 올라가서 항의했는데 한국 서장 고생을 많이 시키시네요. 미국은 강화하면 웃는다고? 뭐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소음이나 농문하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항의했더니 미군들이 앞으로 나갈 때는 그런 모습 안 보이게 마스크를 쓰게 하겠다고 뭐 이렇게 전달 갖고 언니들이 내려왔어요. 이 새끼들 나갈 때 보니까 한 번도 마스크를 안 써. 네? 미군 애들이 얘기한 것도, 한국이 얘기한 미군 놈들도 그렇고, 이 불법 사드기지 공사를 보장하는 권력 체인선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한국 경찰놈들도 그렇고, 입에서 나오는 거 숨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네? 숨쉬는 거는 믿어지겠는데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싸움 하셨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싸움을 같이 못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워낙 급하게 여기 나라에 생기는 일이라서. 그래서 어머니들 미안한 마음 담고 또 존경과 감사한 마음 담아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때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는데 신문의 전 1면 이렇게 전체에 나왔던 기사가 저출산 문제예요. 이제 결혼도 안 해. 결혼해서 애도 잘 안 낳아. 결혼을 왜 안 할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왜 잘 살 수 있는 거야, 결혼하고? 상호 서로 책임지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잘 살 수 있을까? 결혼 안 하는 거죠.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낳아. 애를 안 낳는 게 왜 그래요? 애 키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제일 많이 돈 되는 게 교육과 의료예요. 애들 공부시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사교육비부터 해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부모들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애 안 낳는 거죠. 그리고 아프면 감당해야 되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 근데 이거를 국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나라가 쓴 돈이 280조예요. 그 중에 반 딱 떼서 150조면 대학교, 이상교육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했으면 되지. 그러면 애들 키우는데 교육비가 좀 덜 들 테니까 애를 좀 한 장 더 낳지 않을까? 그리고 무상으로 우리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면 충분한 그런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그래서 저출산 심각하다고 얘기할 줄만 알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 난리가 나니까 9개월 만에 처음 열어.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놈의 정치 집단한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을 넘겨줬는지
아침에 신문 보면서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것만 답답해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을 했어요. 동해상에서. 네? 미사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표기가 보였어요? 동해도 아니었어요. 일본해래요. 네? 뭐하는 집단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그리고 위협이 더 가중되는 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대만도 함께 하겠다고 손 내밀어요. 대만까지 이게 엮여 들어가면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돼요? 중국이 이걸 좌시하지 않을 거고 격동의 정세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거 마이크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안 듣길래.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노조 때려잡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역대로 대통령이 마이크 직접 들고 노조 때려잡자고 이렇게 며칠 동안 외치는 이런 꼬라지는 처음 봐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노조가 회계 부정집단이라고 이거 까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수 언론은 여기 잘 맞춰가지고 동창회비도 친목회비도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노조도 해야지 이러고 써대요. 친목회비 공개하죠. 어디다 공개해요? 친목회원들한테 공개해요. 동창회비 누구한테 공개해요? 동창회원들한테 공개해요. 정부에 돼요? 노동조합은요, 조합원들이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조합마다 틀려. 1% 내는 데도 있고 2% 내는 데도 있어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대의원대회나 총회에서 보고하는데 돈을 허투루 쓰거나 이게 만약 이용되게 하게 되면 지도부 날라가요. 가장 투명하게 운영해요. 정부에다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노동조합의 재정은 정부에다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잖아요. 이번에 결정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노동조합을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노동조합 죽이기, 특히 민주노총 죽이기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종희 위원장이 욕도 한번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최근에 전남 사무총장 전격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죠? 예. 민주노총은 얼마 전에 간부 한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든 뭐든 압수수색하는데 그런 꼬라지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간부, 민주노총 중앙에 일하고 있는 간부가 한 100여 명 되는데 거기 쳐들어가는데 경찰을 그렇게 동원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론까지 동원해서 쭉 보여주면서 보여주기식이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을 내세워서 민주노총을, 전농을,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건 이놈의 분당 78년을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건 해도 되는 거라고 하는 이런 용인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안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법 가지고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거를 기술로 갖고 있는 놈들이 지금 집권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런 걸로 우리를 심하게 탄압할 거다 예상 다 했죠.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법이지만 이게 법이에요? 오늘 어디에 온 거예요? 민대련? 아, 대중민대련이에요? 이게 좀 헷갈려. 네, 원래 전 나이가 얼마 먹은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늘 이름이 틀려 보면 아들 친구들 보면 이름이 틀려요. 예진이야, 국가보안법이에요? 뭐예요 그럼? 쓰레기? 아주 고상하게 얘기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법이라는 힘을 달고 있지만 법이 아닌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단에 기초해서 이거를 악용해온
또 다른 권력이고 도구고 기재예요. 동의하시죠? 우리 헌법에는 19조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요. 21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요. 22조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요. 근데 국가보안법은 이걸 다 뛰어넘어요. 그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어요. 사상의 양심과 자유를 보장해. 형통사, 우리 사드 싸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지원군인 형통사를 만든 돌아가셨는데 홍문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홍문수 목사님이 88년, 9년 이때 이제 KBS 심야 토론 때 사상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도 사사이고 이게 보장돼야 된다 이런 발언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목회자들이 움직였던 국가에 이제 만나려고 했던 이런 무산도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91년에 구속시켰어요.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가치 헌법의 가치를 뛰어넘어요. 국가보안법이.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요. 노동조합을 만들면 뒤에 빨갱이가 있다고 해요. 무슨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요. 예술의 자유가, 문학의 자유가 보장돼요. 윤석열 비난하는 통자된 만화 국회가 전시하니까 다 철거시키잖아요. 네?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불림해서 지난 75년 동안 부당한 권력이,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 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악용되는 도구예요.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당장 폐지해야 돼요. 75년이에요. 75년 동안 헌법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던 이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과연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평화와 통일이 될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랑 해야 돼요? 북이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하는데 누구랑 해야 돼요? 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이 얘기하는 평화 주장을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럼 뭐에 걸려요?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통일을 얘기하는데 그럼 통일 방안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측에 내놓고 있는 통일 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3단계를 거치는. 북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얘기해요. 연방제도 괜찮은 내용이 있는데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이런 법으로, 법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평화 통일 지향하는 민중들의 요구를 억눌러 왔단 말이에요. 헌법에 올라타서 헌법을 무시하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이 국가보안법이 언제 생겼냐 하면 세계사적으로 1917년에 세계사적인 사건이 생기죠.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해요.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잡는 그런 사회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에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해요. 즉 독립전쟁을 해요. 근데 그 사상이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 1919년에 3.1 만세운동도 그런 사상이 기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런 공산당이 생기고 사회주의 운동이 생기니까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1925년에 가져와서 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시초예요. 처음에는 7개 조항이었어요.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자들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한 걸 1928년에 개정해서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돌입하면서는 훨씬 더 통제를 강화해야 되니까 65조까지 늘어난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그걸로 조선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민족해방운동한 걸 다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하고 탄압했던 거죠. 이게 해방되고 없어졌어요. 폐지됐어요. 45년 10월 달에
폐지되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꿈꿨던 건 평화와 새로운 통일조국이었어요. 이게 외세에 강요된 분단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죠? 이거에 등에 업은, 미군정에 등에 업고 분단에 기초한 국가를 건설한 게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잡아들이고 탄압해야 되니까 만든 게 1948년 만든 국가보안법. 처음에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헌법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이름을 국가보안법으로 만들어서 1948년 11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든 거예요. 1949년에 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원이 11만 8,621명이에요. 외웠죠? 평균 잡으면 하루에 30명씩 구속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1949년 2월 23일 바로 오늘 남녀당원하고 민해청 당원들하고 민해청원들하고 100여 명 이상 구속시킨 날이거든요. 1년 내내 잡아들인 거예요. 국가보안법. 이 법에 기초해서 분단과 반공국가를 유지한 거예요. 이승만 정권 돌아보세요 한번. 제수 사상왕님께 몇 명 죽였어요? 3만 명. 전쟁 전에 수많은 구역자들 8.15 서울 수복 이후에 55만 명 죽였어요. 그게 구역했다고. 안공당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이어가지고 9만 명 죽였어요. 여수 순천 2,500명 죽였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평화상 받았던 거창 359명이 15세 미만 남녀예요. 애들이에요. 이렇게 권력이 자신의 부당성, 정당하지 못한 걸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면서 유지해왔던 이게 어떻게 법이에요, 이게. 도구지. 이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때만 악용된 게 아니고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때부터 지금까지도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는 5.16 군사구태타 혁명 공약 1호가 뭐였냐면 그동안 형식과 고에 멈춘 국가보안법을 다시 강화하고 제도화하고 강화한다. 이게 혁명 공약 1호예요. 박정희 시대 때 수도 없는 간첩들이 생겨요. 그죠?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 이원충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인천학년. 지금 다 이 사건들이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받고 국가가 배상해야 돼요. 그게 국가보안법으로 국가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압했던 것을 거꾸로 웅변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 구미에 윤석열이 왔잖아요. 그죠? 유보공개. 그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민주화되고 있니까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예전에 노동조합 만들면 대빨갱이 있다고 얘기해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존권적인 임금 요구에도 어떻게 탄압했냐면 북이 언제 쳐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임금 요구하고 대모를 해.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탄압했어요. 최소한의 요구도 억압했다고요. 좀 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번에 북이 금호공대 때 우리 늘 시대에 같이 하는 아사히 동지들이 항의시에 갔어요. 피켓 들고 제일 많이 그날 쳐들은 얘기 뭔지 알아요? 네? 아사히 동지들이 이 빨갱이 새끼들 제일 많이 쳐들고 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박정희 거쳐서 그 다음 시대에는 괜찮았을까? 전두환 때는 동백림 사건, 개미 유아 간첩단 사건, 수도 없이 노동자 민중의 이런 요구를 억압해왔습니다. 사드 투쟁은 어떨까? 네? 얘네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사드 반대! 평화를 위해서. 불법 사드 나가야 돼! 이러고 싸우죠?
근데 북도 짜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메 북에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네. 네? 감독님 아까 구했죠. 조한일군 당장 나가라고 철수하라고 북이 얘기하는 거예요. 엮으면 국가보안법이 걸려요. 조심하세요. 네? 이 정도로 이게 일상 우리들의 요구와 투쟁은 다 목재요. 국가보안법에 가장 피해가 되는 조항이 7조예요. 7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협받는 걸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동조하거나 찬양, 고무, 선동하거나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의 변론을 선동한 자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선동 동지 갔나? 이름 선동이야. 위험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정희 때 막걸리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야 북도 살만하 되는데 이러고 얘기했다 간첩돼가지고 몇십 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면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조항으로 다 때려잡은 거예요. 박정희 때 가장 정책으로 탄압받았던 김영삼, 김대중,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이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된 사람이 3,047명이에요. 91%가 다 7조에 걸려가지고 구속된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얼마든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사드반대 투쟁 그걸로 탄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엔 지금 무리니까 안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들의 투쟁이 정당하니까. 우리들의 투쟁이 옳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무시해도 돼요. 왜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내세워서 지금 전농을, 민주노총을 탄압한 걸까? 얘네들이 불안한 정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존립, 정권이 유지하는데 가장 1순위는 국가가 재난 상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얘기한 영국 전 총리의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이태원 참사 보세요. 네? 박근혜처럼 사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때처럼. 네? 책임자 저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이건 못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정권 유지하는데 여기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민주노총이에요. 맞죠? 민주노총, 저는 민주노총 일을 평생 했어요. 활동을. 그래서 민주노총이 고쳐야 되는 점도 많고 바꿔야 되는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주노총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꾸로 지금 이 땅의 노동 현실이나 이런 민중적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니까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앞장서서 대변하는 전농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구가 뭐야?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우리들의 이 요구를 엉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워야죠. 중국의 현자인 장자가 그랬어요. 물은 장강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노자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요. 국가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는 건 책임이고 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한번 가보자고요. 어떤 걸로? 사드를 뽑고 평화 심는 거 우리가 매일 경찰한테 끌려나오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싸움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죠? 반드시 이기고 사드 빼고 제대로 나라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거 그거 위해서 추운 겨울 더운 여름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이 싸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옳은 것 자신 있게 끝까지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명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네, 도시락 목사님 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성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말씀 감론 전에 어제 우리 투쟁에서 본 그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그 경찰이 병력을 실어 나른다고 승합차를 길 밖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전속력으로 달리더라고요.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 턱도 깨질 정도로 그냥 세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노동하는데 이제 그 저항의 방법으로 이제 태업이 있잖아요. 태업. 사보타지가 있습니다. 사보타지. 기계를 멈추고 노동자가 그냥 그 일손을 놓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자신들의 우리가 저항한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경찰이 정말 우리 편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태업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 합니까? 태업을 해야죠. 마땅히 태업을 해야 합니다. 아니 보통 이 시내 주행 속도가 60km잖아요. 60km로 달려나가면은 누가 징계를 받아요? 60km로 달리면은 당신들이 어떻게 잘못됩니까? 왜 이렇게 100km가 넘는 그런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미군 새끼들 퇴근 시간 늦추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미군 새끼들 퇴근 시간 넘기면 또 윗대가리 새끼들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또 지적질할까봐 그런 지적을 받으면 우리 승진에 우리 실적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실적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미군 새끼 퇴근 시간 맞춰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더라고. 연병할 놈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죠? 네. 야, 이 사람들아, 저 사드 때문에 7년 동안 일상이 망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새끼들 퇴근 시간 맞춰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정말로 경찰들이 해방 이후에 민주적
민주정부가 서기 전까지 뭐 민주정부가 섰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민중들에게 가한 너희들의 그 죄악상 범죄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요? 치열함쟁이 최초 발단된 게 뭐예요? 경찰이 아무 잘못 없는 민중들을 발포해서 죽인 거잖아. 맞습니다. 그게 도화선이 돼서 시원함정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4.3 함정의 발단이 뭐예요? 3.1절 기념식 때 경찰이 민중들을 죽인 게 발단이 됐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버팅기면서 오히려 무력 진압을 한 게 4.3의 발단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죄악들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민중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새끼들 퇴근 시간 맞춰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부끄럽지도 않나 경찰. 살살해요. 대충 합시다. 대충. 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 한마디만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책 제목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열심,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그런 열심은 얼마나 반민중적이고 얼마나 반국가적입니까? 우리가 맨날 외치는 구역 중에 사드기지 부역하는 너희가 매국노다고 했을 때 내가 속으로 야 매국노?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매국노가 맞더라고. 경찰들 매국노다. 제발 좀 대충해요. 대충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정말로 당신들이 한국 경찰이고 한국 민중 편이라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비군들 맞춰서 일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출애굽기가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오늘 여호수아는 뭐냐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정말 그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는 전설적인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섰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중이 여호수아를 보기에도 그렇고 얼마나 모자랍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모세에 비하면 비길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적지로 정한 가나안 땅은 또 그냥 손 벌리고 어서 와 기다렸어 여기서 살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그 이집트 제국의 그 꼬붕들이 그 군주로 있는 이집트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 제국의 속성으로 그 민중들을 억압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해서 물리치고 거기에 새로운 평등 세상을 이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가나안에 있는 그런 그 민중을 탄압하는 그런 세력들을 상대하자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너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딱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드 철거 투쟁을 하는데 이 상대는 미제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역하는 한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장단 맞춰서 열심을 다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사드를 철거시킬 수 있을까? 가나안에 있는 그 애굽의 그 쫄딱이 군주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굳세고 용감하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중이고 우리가 역사이고 우리가 정의라는 뜻입니다. 아멘. 거꾸로 물어봅시다. 사드가 정의입니까? 보통이에요. 전혀 아니죠. 사드가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드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드 철거하는 주장하는 우리가 굳세고 용감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담하지 맙시다. 기어이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두벅두벅 걸어갑시다. 투쟁!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수업도 타는데 함께 외칩시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들 나가라.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송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일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소승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일주일에 5번 오지 마세요. 소승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가까이 오지 마세요. 국가폭력 아니 오지 마세요. 중단하라. 오지 마세요. 어디 지금? 가까이 오지 마. 아무튼 정부계장 나한테 오지 마. 꺼져라 경찰. 정부계장 나한테 오지 마. 가까이. 마스크 안 쓰고 내려오네. 다 쓰고 내려오대.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니 뭐 앞만 보고 가랬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안 하네. 아니 또 왜 두 분은 여기 와 계셔? 우리 추운데 빼기 저- 좋아가지고 뭐 일이 빼기 멋진다. 그런 백 필요 없어. 따뜻한 저기로 가 있어야지. 빨리 가자고. 난로로 가. 난로로 가. 가자. 나도는 뭐를 날라로 가지고 나는 침략이다. 그만 다녀. 가지 마. 날라가라고 그랬죠. 뭐. 아이고. 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들의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들의 매국노다. 매국노다. 사드 부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아직까지 두 번째 올라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호로 집회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군은 필요 없다. 불법 사드 뽑아내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협력업체 돕지 마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선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조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살들이 안 빠지는 걸로 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남았다는 얘기합니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소송민은 주민의 땅이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조선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이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조선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돌아가라. 경찰들은 돌아가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본분을 다하라. 경찰의 본분을 다하라.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무역행위 그만해라. 무역행위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발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발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